네, 바로 38번 그 제스처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뭐였죠? 결국에 우리가 제스처를 사용해서 뭔가 이벤트를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 이벤트가 우리 머릿속에 잘 뭔가 기억 정보로서 저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상도 잘 된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재 자체는 제스처와 기억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제스처를 사용했을 때 기억이 더 잘 된다. 그래서 그 정보가 더욱 잘 기억돼서 회상까지도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바로 첫 문장부터 넘어가 봅시다. 자, if you gesture while describing an event 나오죠. 자, 뭐 하면 너가 제스처를 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스처가 지금 동사로서 제스처를 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스처 하다. 몸짓을 하다 이런 의미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 몸을 막 다 써가면서 일상적에서는 몸을 막 다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스처를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너가 제스처를 하면 이거예요. 근데 언제? While describing an event 나오죠. 한 사건을 설명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를 살려놓은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사건을 설명하는 동안에 너가 제스처를 하면 너는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Do you think? 너는 대니아라고 생각하니?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You will be able to. 자, 너가 recall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recall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회상하다 이거였잖아요. 너가 그 사건을 더 잘 회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if you don't gesture, 너가 제스처를 하지 않는다면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결국 뭐예요? 너가 상황을 설명할 때 제스처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억을 더 잘할까? 기억을 더 잘하니까 회상을 더 잘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스처를 하지 않을 때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모든 영어 지문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면 우린 땡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서리법, 즉 답이 있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의 답은 뭐겠어요? 얘가 진짜 이 상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어? 아니란 말이야. 얘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뭐겠어요? 제스처를 하면 이벤트를 설명하는 동안에 당연히 너는 리콜을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험 상황이 이 주제의 뒷받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실험 결과가 주제이다. 근데 질문이 나온다면 그 질문의 답이 주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we had others 나오죠. We had others to watch videos 나오는데 자, 우리는요 어른들을 보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ad는 지금 오형식으로서 사역동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사역동사니까 고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비디오를 보게 했대요? 장난감이나 동물이나 사람들의 비디오를 보게 했는데 근데 뭐 하는 장난감, 뭐 하는 동물, 뭐 하는 사람들이야? performing이라고 현재분사가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들, 동물들, 장난감들. 근데 뭘 수행하냐면 다양하고 때로는 이상한 행동들을 수행하는 저것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부가적인 설명이 등장을 하는 거죠. 뭐 얼마나 이상한 비디오길래 그러지? 하고 봤더니 A chicken sliding to a policeman, 경찰한테 슬라이딩하는 치킨. 그 다음에 A jogger bending down to touch his toes 나오죠. 이렇게 자기 발을 터치하려고 몸을 수그리는 조거. 그리고 a fan swinging shut on its own, 스스로 닫히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fans, 이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그럼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 본 비디오에 대해서 우선 제스처를 하면서 디스크라이브를 시켰겠죠. 그 다음에 그게 기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실험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실험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스처를 하면서 디스크라이빙 한 사람이 훨씬 더 기억을 잘 하고 그래서 리콜을 잘 하더라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그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테스트, 시험했습니다. 어른들의 기억을요. 그 이벤트들에 대해서 immediately after the description, 바로 즉시 이거잖아요. 근데 자, 설명한 즉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뭐 제스처를 하라고 설명을 했겠죠. 제스처 하면서 한번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치킨이 슬라이딩 했다더라 아니면 조거가 이렇게 자기 발을 이런 식으로 몸을 구부려서 만진다더라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사용해서 설명한 바로 즉시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실험 상황을 3주 뒤에
또 그 비디오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실험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Others who were told to gesture while describing the events 나오죠. 자, 우선 첫 번째 실험 대상입니다. 자, 어른들은요. 근데 어떤 어른들이에요? Who were told 나왔어요, 여러분. Be told,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단어죠. 우리 tell, 말하다이지만 얘가 수동태가 되면 말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했어. 뭐라고 해석해야 돼? 듣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들은 어른이에요. 근데 뭐 하라고 들은 거예요? 제스처 하라고 들은 어른이네요. 뭐 하는 동안에? 이벤트를 설명하는 동안에 제스처 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들었던 어른들이 훨씬 더 기억을 잘해요 얘기죠. Remember more, 더 많이 기억하더라. 당연히 누구보다, 우리 뒤에 굳이 읽지 않더라도 내용이 대충 나와야 돼요. 누구보다 제스처를 하지 말라고 들은 어른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실험 결과가 제스처를 한 사람이 제스처를 안 한 사람보다 더 기억을 잘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he others who were told, 들은 어른이래. not to gesture, 제스처 하지 말라고 들은 어른보다 이렇게. 근데 설명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2번 한 거야. 맞죠? 이렇게 제스처를 사용해서 설명했고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했고 그리고 바로 즉시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이제 설명이 끝났으면 이제 비디오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더 잘했어?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설명한 사람이 훨씬 더 기억을 잘했어.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었죠. 언제 또 했어요? 3주 뒤에 했었잖아요. 특히나 몇 주 뒤에 그렇더라 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즉시 했을 때는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는데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제스처를 사용한 사람이 더 기억을 잘하더라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깃발이 꽂혔습니다. To see if we get the same effect if people gesture on their own 나오죠. 알기 위해서 이거예요. 근데 뭐를 알기 위해서야? 여기서 if는 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we would get the same effect,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의 여기에요. 근데 뭐 할 때 if people gesture on their own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는 제스처를 통제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스스로 사람들이 제스처를 한다면 그래도 이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얘기해요. 이번에는 제스처 해, 제스처 하지마 이런 얘기도 없어. 그냥 냅두는 거야. 그랬을 때는 실험이 어떻게 나올까? 이 생각인 거죠. We did the study again. 우리는 연구를 다시 했는데 그러나 this time 이번에는 on their own이니까 we gave the others no instructions about gesture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우리는요 주었습니다. 우리 give는 여기서 사형식 동사로 사용이 돼서 목적어가 2개가 나와야 되죠. 어른들에게 맞죠? 무엇을 줬어요? No instructions, 지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스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실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스처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언급조차 안 했어요. No instruction, 그 어떠한 지시도 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제스처를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we found the same pattern, 여기가 포인트인 거죠.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어떤 실험 결과가 있어?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한 사람의 기억을 더 잘하더라. 그 실험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people remembered items, 사람들은요 기억했습니다. 아이템들을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들이 뭐야? 아까 보여준 그 비디오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겠죠. 특히나 어떤 아이템을 기억을 잘하더라? 치킨이 이렇게 폴리스맨한테 슬라이딩 했어요. 이렇게 제스처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제스처를 한 그 비디오들을 기억을 잘 하더라.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people remembered items.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라고 나와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they had gestured spontaneously 이렇게 얘기잖아요. 자발적으로 제스처를 했던 그 아이템, 그 비디오에 대해서 기억을 더 잘해요. than items, 어떤 아이템보다? 그들이 제스처를 하지 않았던 아이템보다. 아까 이제 shown on its own이었나요? 그 fance에 대한 거, 예를 들어 내가 제스처를 안 했어. 그럼 그 부분은 기억을 못한다. 못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Producing gesture along with speech makes the information encoded in that speech memorable.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producing gesture가 나왔으니까 동명사 주어라서 우리가 지금 make는 단수 동사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고,
오형식 동사라서 보니까 보호 자리에 memora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더라. 그래서 얘가 주어고 지금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제스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함께? along with speech. 말을 하면서 얘기잖아. along with 무엇과 함께 이거잖아. 스피치와 함께 제스처를 하는 것이요. make the information. 정보를 어떻게 해줬어요? 여기 마지막에 빈칸으로 한 단어짜리 뚫린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잘 기억되도록 해줬다. 혹은 잘 회상되도록 해줬다. 그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memorable, 기억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야? 그 스피치에 encoded 된, 기록된 정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 비디오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하는데 그 비디오에 대한 디스크립션 속에 이제 encoded 되어 있는 그 정보들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다음에 더 잘 회상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 왜냐? 기억이 잘 됐다는 건 결국에 우리 recall, retrive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의 결론은 결국 제스처와 기억은 관계가 있더라. 근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사건을 설명할 때 제스처를 사용하면 그 기억이 잘 기억이 되고 결국엔 잘 회상이 된다. 그렇게 이 지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너무 친숙한 주제죠. 이 environment 혹은 eco-friendly에 관련된 지문들은요. 우리가 사실 이 소재 자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데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나무의 역할과 산림 파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산림이 파괴가 되면서 결국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산림 파괴라는 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함으로써 이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주고 있는데 이 산림 파괴가 됨으로써 얘가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더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간추려 적는다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결국에 산림 파괴가 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 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산림 파괴라는 게 지구온난화를 좀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이거죠. 대략 15에서 20%의 글로벌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범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그 온실가스의 배출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얘가 실질적 주어이기 때문에 emission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가 와야 되는 건데요. 그 배출이 are caused 유발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이 왜 발생하냐면 무엇에 의해서 발생된대요? degradation이랑 그 다음에 deforestation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겠어? 산림을 다 파괴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산림 파괴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그린하우스의 배출이 유발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be caused 유발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때 이 나무라는 게 결국에 큰 역할을 해요. in the carbon cycle 탄소 순환에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국에 나무는 탄소 순환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만들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 탄소 사이클에서 나무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때 나무들은요 convert the CO2 in the air to oxygen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죠? CO2를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산소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convert라는 단어는 바꾸다, 전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나무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산소로 바꿔줘요. 근데 무슨 활동을 통해서냐면 through the process of photosynthesis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이 단어 광합성이겠죠, 당연히.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CO2를 산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 나무들은 뭐로 여겨진다고? 이 be viewed as 그 벌써 몇 번 나왔죠? 무슨 뜻이었어? 뭐뭐로 여겨지다 이거잖아. 뭐로 여겨지겠어요? A natural regulator of carbon dioxide 얘기가 되는 거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하면 산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CO2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산화탄소의 내추럴 조정자로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연적인 조정자로서 여겨집니다. 왜? 걔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맞죠? 자연스럽게 얘네가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원래 이렇게 나무가 CO2를 흡수해서 산소로 배출해주는 그런 레귤레이터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the existence of a larger amount of trees 이 많은 양들의 나무의 존재라는 게 will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거잖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나무라는 존재는요 lead to 어디로 이끌다 이거잖아. 어디로 이끌어지는 거야? 어디로 이끌어져요? The reduced presence of carbon dioxide 당연히 in the atmosphere 이 대기 중에 CO2의 적은 존재로 이끌어집니다. 왜? 나무가 CO2,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대기 중에 CO2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든, 맞죠? 대기 중에 CO2의 존재로 이끌어져요. 이렇게 CO2의 양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and the increased existence of oxygen. 당연히 산소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산소는 증가한다. 이 내용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왜? 나무가 CO2를 흡수해서 산소로 뱉으니까 그 말이에요. 결국 같은 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불운하게도, 맞죠? Unfortunately, 불운하게도 깃발 꽂혀야죠. 이 산림을 파괴하는 것은요, is preventing this process. 우리 prevent A from B, A를 B로부터 막다 이거잖아요. 이 과정을 막아버립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과정이 뭐겠어? 앞에서 이야기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산소를 뱉음으로써 산소의 양을 늘려주고 그 내용이겠죠. 그 과정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막냐면 being fully accomplished 완전히 accomplished 달성되는 것으로부터 막아버립니다 이 얘기예요. 이 역할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with half of the earth forest gone 나오는데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였죠? with 분사구문이었던 거죠. with 부대상황. 다 동시동작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생긴 모양은 어땠어? with 나오고 그 with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나 pp가 나와야 되는데 이 ing나 pp를 결정하는 건 결국에 목적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구 그 산림에 맞죠? 지구 그 숲의 절반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지구에 있는 많은 숲들이 많은 양이 사라지면서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당연히 CO2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CO2의 양은 progressively 점차적으로 이거잖아요. CO2의 양은 당연히 전차적으로 증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나무가 CO2를 흡수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무들이 싹 사라지고 있다니까? 사라지면서 당연히 CO2의 양이 증가하는 중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with more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나오는데 자, 더 많은 대기 중에 CO2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사라지면서 더 많이 있음으로써 more of the sun's radiation 그 태양 복사 에너지의 더 많은 양이 is being reflected 반사되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반사되는 중인데 어디로? 지구로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맞죠? 무엇 대신에 being released into space 이 에너지가 우주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온실가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태양열들이 맞죠? 태양의 레디에이션들이 다 나가지 못하고 지구로 반사되는 양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is causing 뭐를 유발하는 중이야? 우리 cause 유발하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뭐를 유발하는 중이에요? 그 지구의 평균 온도를 to rise 올라가도록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cause A to 동사 A가 동사하도록 유발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도록 유발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국사 에너지가 우주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 온실가스로 인해서 태양국사 에너지가 나가지 못해. 그래서 반사돼서 reflected 되는 중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Earth로 되돌아오는 그 태양국사 에너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더라. accordingly 따라서 이렇게 산림을 파괴하는 것이 산림벌채가요. is a major is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when it comes to 한 단어로 바꾸면 about 무엇에 관해서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나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맞죠? 우리 그 포레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 나무라는 게 CO2를 흡수해서 산소로 배출해주는 그 탄소 순환에 있어서 내추럴 레귤레이터의 역할을 해준다. CO2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무의 양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흡수하는 CO2의 양이 적어져. 그러니까 대기 중에 CO2 양이 점점 증가되고 산소의 양은 줄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그 태양 에너지가 태양 레디에이션이 나가줘야 되는데 우주 밖으로 그것 대신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온실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the planet's average temperature to rise라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얘가 지구 온난화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소재는 결국에 나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결국 산림 파괴의 결과로 봅시다. 지구온난화라는 결과를 유발하더라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산림 파괴라는 게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감소시켜서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킨다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문 봅시다. 자, 요양문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줬던 그 미친 고양이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일단 나는 이제 본능적으로 당연히 그게 고양이일 줄 알았던 거잖아요. 과연 뭐 미친 고양이가 나한테 미친 듯이 달려드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딱 보니까 뭐 내가 수정을 하는 거죠. 아, 고양이였군. 고양이가 아니었지. 검은색 비닐봉지였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왜 놀랬는지에 대해서. 그래, 제가 갑자기 뛰어들어왔잖아.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잖아. 그래서 여기서 딱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죠? 인간은 위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위험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봐보죠. We go out in the world every day.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make decisions.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결정을 내리냐면요. About what is safe or not. 무엇이 안전한지 또는 무엇이 안전한지 않은지. 그리고 what is appropriate or not. 무엇이 적절한지 혹은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맞죠? 자, it is. 이것은요. what.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것 아니면 무엇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say나 suggest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냥 삽입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suggest 하기로는 심리학자 이 사람이 제안하기로는요. It is what is an unconscious danger detector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요. 뭐냐면 What is an unconscious danger detector?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의식이 아닌 그 위험 탐지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의식이 아닌, 의식이 없는 뭐 무의식의 이렇게 볼까요?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 감지기는요, 뭐래요? 얘가 주관대죠, 여러분? 그 위험 감지기는요, determine, 결정한대요. 위에서 설명해줬잖아. 무엇이 안전한지 아닌지, 무엇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걸 결정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Whether or not something or someone is safe.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잖아. 즉, 뭔가가 안전한지 않은지를 결정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전에 before we can even begin to consciously make a determination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만들기 시작하기도 전에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데인저 디텍터라는 것이더라. 그럼 여기서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일단은 우리는 무의식적인, 맞죠? 무의식에서 데인저 디텍터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이게 의식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얘기했잖아. 맞죠? 의식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얘가 먼저 무슨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Something or someone is safe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려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실제로 그런 말 있잖아. 약간 직감적으로, 약간 본능적으로 쟤 좀 싸한데?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딱 판단이 될 때가 있죠.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좀 더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When the object, animal or person is assessed to be dangerous. 자, 뭐 할 때? 사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사람이 is assessed, 판단될 때 이거예요. 뭐라고 판단될 때? To be dangerous.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이제 무의식 danger 디텍터가 딱 판단을 내린 거예요. 진짜 위험하다. 저거 좀 위험하다. 갑자기 미친 고양이가 나한테 달려드네? 졸라 위험해 보이는... 죄송합니다.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fear response, 그때 a fear response,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occurs, 나타납니다. 당연히 우리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반응이 뭐냐면 which has been called, 불려진 것이래요. 뭐라고 불려지는 거야? fight, 맞서 싸우거나 또는 flight, 도망가거나 이 얘기인 거죠. 자, 우리 두려움에 대한 반응, 그게 뭐라고 불려지냐면 싸움 또는 도망이라고 불려지는 그 fear response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갑자기 고양이가 나한테 뛰어오네?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맞서 싸워봐야 되나? 그런 fear response라는 게 발생한다. 그때 선생님은 이제 도망가는 걸 택했던 거죠. 맞죠? 그래서 fear response하고 which, 계속적인 어법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더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왜냐면 굳이 제한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동태인데 뒤에 어떻게 명사가 나왔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call의 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그래서 call 명사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맞죠? 우리가 북반구라고 오늘날에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 수동태가 되면 A, be called 하고 보호 자리에 있는 B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 보호 자리에 있었던 B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밑줄 꺼져 있다고 뒤에 명사 나왔다고 수동태 뒤에 어떻게 명사가 나오지? 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법상 틀린 거 할 때. 자, 이제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우리 무의식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 맞죠? 여기서 이제 무의식에서 판단하고 우리가 fear response가 나타난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의식적인 판단에서, 의식적인 수준에서 we may correct a mistake. 우리는 그 실수라는 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해요. 아마 수정할 겁니다. In this danger detector. 이 danger detector에서. When we notice it.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러나 때로 우리가 mistake를 인식하면 we simply begin to generate reasons. 우리는요, 단순하게 뭐 하기 시작한대요? 이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에 관해서? Why it was accurate in the first place. 자, 무엇에 대한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왜 그것이 우선적으로 처음에 정확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제 의식적인 수준에 왔어요. 이제 위험 감지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fear response가 나타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닐봉지였잖아. 맞죠?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 비닐봉지였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이유를 만든다는 거, 이유를 왜 만드는 거겠어?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고양이라고 오해할 만했지. 일단 검은색이었고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한테 뛰어오는데 그걸 누가 비닐봉지라고 생각하겠어? 난 당연히 고양이인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왜 내 판단이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거 뭐죠? 한 단어로 바꾸면 justify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convinced, 설득한대요. 자, 우리는 설득하는데 데이디아라고 설득한대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우리는 확신한대요.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rational, 이성적이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in reality, 실제로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결정은요 감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무의식적인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감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justify, 즉 이유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and then we correct or generate the facts to justify these decisions,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수집하거나 또는 만들어냅니다, 사실들을. 근데 어떤 사실이야? 뭐 하기 위해서? to justify these decisions, 그 결정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when we see something or someone who feels dangerous 나오죠.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무언가 혹은 누군가 who feels dangerous, 위험하다고 느끼는 뭔가나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요 have already launched into action,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우리는 감성적이라니까. 실제에서 인간의 결정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먼저 만들어지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미 launched into action, 행동에 착수하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행동에 착수합니다. 내부적으로. 뭐 하기 전에? 당연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무의식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before we have even started thinking,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뭔가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이면은 무의식에서 데인저 디텍터라는 게 딱 판단을 내리는 거죠. 저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랬을 때 fear response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의식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의식적 판단이라는 건 뭐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내 판단이 틀렸구나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레셔널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는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유까지도 설명을 해주는 지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결국에 소재는 인간의 위험 판단과 함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말을 해주는 거고요. 인간은 먼저 감정적으로 위험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를 이성적으로 정당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지막 41, 42번 지문 장문 독해만 남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